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이제 가서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개념을 네네. 한국의 맥락에서, 특히 한국의 아이들 맥락에서 좀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물론 이 얘기는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네네.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 맞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게 없다고 해서, 지금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거냐? 네,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충분히 그 능력과 힘도 어느 나이 때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가 사실은 아이들 때고, 특히나 유년기죠. 네,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그렇죠. 때문에 이 얘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아이들의 상황을 좀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 주는 의미가 다른 외국에 있는 아이들,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외국이라고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그냥 미국을 그냥 봅시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아이들이 더 이게 절실하거나 필요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그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뽑으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대학교 이후에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조명을 하지 않고요. 네. 대부분은 대학교부터 인생의 시작인데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등학교 때의 성적만큼 본인의 인생을 잘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걸 대표님이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네네. 본 이 아이들, 유학 와 있는 친구들 네. 케이스를 봤더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 그쵸. 이런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봤어요. 김주환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김주환 교수님도 이제 언급하시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 그런데 이 한국 아이들 그냥 그 체감상 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이제 학기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더라, 페일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공부 잘해서 간 애들이고,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사실 다 간 거고, 들어갈 때는 훌륭한 점수로 들어갔는데 왜 10명 중에 9명이나 여기서 페일을 할까? 이게 이제 이분한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교육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수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동성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재밌어야 되고 본인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더 가까운 남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동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 장애물 허들을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 스스로에게 허들이 왔을 때 남들의 평가를 배제하고 본인이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일어나는 법도 사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개 중에는 말씀드렸지만 회복 탄력성도 갖고 태어나거든요. 높게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결핍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그쵸.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참 이런 표현 써서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망가진 상태의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망가진 상태라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 망가진 거죠. 왜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보면 탄성력의 탄성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 탄성 계수가 있고 네. 탄성 한계가 있어. 탄성 한계를 넘어가면 부러지거든. 부러지고 나면 회복력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대안학교 교사로 이제 7, 8년 있었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탈학교한 아이들이거든. 처음 학교에 올 때 상태가 딱 이래요.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런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고 맞아요. 말조차도 안 하는 상태의 맞습니다. 아이들이 오거든요,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물론 한국의 대안학교들의 상황마다 그 이제 대상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손을 끌고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망가져 있는 회복 탄력성이 아예 상실된 채로 와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과 뭔가를 해야 되는 경험을 저는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대체 뭐가 특별히 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느냐? 그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봐요. 대표님이 좀 객관화시켜서 외국의 상황들과 한국의 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한국 공교육 과정들이 왜 아이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내나 이걸 좀 보자면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어떤 공교육을 평가하거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은 예전에 우리가 맞는 교육 시스템을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국.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일정 기능이나 일정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된 일을 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슨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전부 억제해야 되고 한국 그 공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심지어는 본인이 누군지 모른 채 남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본인이 맞춰 적어야 되는 수동적으로 맞춰 적어야 되면서 얻게 되는 상실감들이 계속 중첩되고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탄성 개수라든지 탄성 한계에 도달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는 이제 아이들 케이스를 놓고 네네. 제 얘기를 좀 나눠보긴 할 건데 그때도 네.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는 이제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을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크죠, 사실은. 그쵸. 가장 큰데 왜 대체 대학 입시 교육을 중심으로 짜지느냐? 여기에 또 여러 이슈들이 막 있죠. 대학 입시 이 학벌, 학력, 이 이제 사회적 지위를 가른다는 어떤 관념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걸 수능 점수나 뭐 우리 예전으로 따지면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하죠. 그래서 보면은 학업 성취도는 엄청나.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은 막 전 세계 4위, 못해도 4위, 뭐 많으면 잘할 때는 1, 2위, 막 수학은 막 1, 2위 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학업 동기로 가면은 이제 OECD 꼴찌 이렇게 가요. 이 극명한 대비의 이 차이를 만들어낸 한국 교육 시스템의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다른 시스템, 미국과 같은 다른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그 안에서 거꾸로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사실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도 대학 입시에서는 성적을 중요시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만 19세가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있고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나이 제한이 아직까지 암묵적으로 살아있죠. 그리고 공채라는 시스템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삶에 대해서 특히 앞에 삶 이젠 100세 시대인데 사실 2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혹은 30년 이 30년에 대한 타임 프레임을 사회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나이라는 그런 그 개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망가진 상태, 끝났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사회가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한데 한 가지 뭐 혹시 듣는 분들 오해, 미국 교육 시스템이 좋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낫다 이 정도 얘기지. 미국 교육 시스템이 훌륭하니 미국을 따라가자 이었다고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아니고. 진짜 뭐 네. 요걸 따라가자라는 개념보다 다르거든요.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다른데 우리보다 좋은 점이 있어. 갖다 채용하고 그렇죠. 차용하고 우리보다 못한 점이 있어. 그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좋은 것들을 차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서구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보다 낫다. 그 나라가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5세 입학 이거 했다가 이제 한 차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5세 입학보다 더 중요한 워딩이 뭐였냐면 기능 인력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빨리. 대체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이거 쌍팔년도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쌍팔년도쯤에 산업 역군을 뭐 대학에서 막 만들어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 한국에서만 한 거냐? 사실 아니죠. 미국, 유럽에서 먼저 했던 거예요. 대학이란 시스템도 했죠. 먼저 만들었고, 그렇게 했죠. 먼저 만들어가지고 뭐 산업기술 인력 양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했죠. 했다가 와장창 한번 무너지죠. 네. 그렇죠. 그게 작동하던 시대가 있었죠. 맞아요. 그게 60년대, 70년대 정도였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 68 혁명 같은 엄청난 교육에 대한 저항과 반발과를 겪으면서 사실은 미국과 유럽도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이라는 모델 자체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강하지만 대단히 여러 제도적인 실험들, 뭐 차터스쿨이라던가까지도 막 병행되어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막 혁신학교 몇 년 했다고 막 나라가 망하니 어쩌니까지 가는데, 그래도 미국은 그것을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 그 여러 시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도 좀 유익 있게 좀 봐야 될 여러 실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가져와야 될 어떤 정신, 체계,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옳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철학이야라고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부재하지 않나.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행복의 요소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학도 부재하지만 이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구조에 대한 문제도 구조를 분명히 있죠. 사실 교육감들 중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육감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고 그 실험을 사실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들에 맞닥뜨려서는 계속 맞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주제는 또 이것 네네, 나름으로 또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훨씬 더 아이들을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아이들로 길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요거까지만 오늘은 좀 네. 얘기하고 이 주제는 따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상태의 아이들이 그러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뭐랑 비유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실험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고
요거 고정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심리학에 실험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서 요 잠깐 끊었다가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